공감복지 라디오 시가 있는 클래식. 오늘은 1991년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시력을 잃은 시인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의 풍경을 담아서 낸 마음의 지옥에서 피우는 꽃, 사라진 나라를 꿈꾸다, 두 권의 시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실명이라는 큰 시련을 겪었지만 절망의 끝에서 시를 붙잡고 세상과 다시 소통하기 시작한 분인데요. 바로 정상현 시인입니다. 오늘 정상현 시인을 소개해 주실 분은요. 1984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셨고요. 중앙대학교 문해창작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후학을 양성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승하 시인을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상현 시인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립니다. 피. 정상현. 과도로 사과를 깎다가 피를 본다. 내게도 피가 있었구나. 썩은 사과 같은 내게도 붉고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었구나. 부끄러움이란 무엇인가? 이 피에 대하여, 피보다 진한 지금 이곳에서의 생생한 목숨에 대하여. 너 그동안 너무 무사했다고 문득 섬뜩하게 번뜩이는 칼날 앞에서. 피를 본다. 사과를 깎다가 겨우 과도로 사과를 깎다가 부끄러움이여, 다만 목숨이 한 알의 매끈한 사과를 구하는 이 피가 무엇인가? 목숨에 대하여 이 피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네, 오늘 정상현 시인의 시를 소개해 주실 이승하 시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좋은 소식도 있던데요. 시집을 내셨던데요. 등단 40주년 기념해서 한 권 친구랑 같이 2인집 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출이란 제목으로. 네. 예. 우리 정상현 시인 소개하기 전에 음흠. 우리 또 선생님 그럼 시집 잠깐 좀 소개 좀 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윤승천이라는 동인하고 이제 제가 40년 우정이 있어서, 야, 우리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60편의 이제 시가 실렸는데 30편씩, 네. 그동안 이제, 갈고 닦은 비장의 무기를 30편씩 내가지고, 공동시집을 냈습니다. 공동시집은 잘 안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어떤 우정의 확인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이제 이후로 둘이서 같이 시집 낸 바 있습니다. 네. 작년에. 시집 예. 제목이 어떻게 될까요? 일출. 아, 일출. 외우기도 예. 쉽습니다. 예, 좀 관심 가져주세요. 네. 서점에 가면은 살 수 있는 거죠. 물론이죠. 예. 네, 구입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저는 꼭 사서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시련으로
또 문학으로 승화시킨 정상현 시인의 시와 사연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예예. 먼저 우리 정상현 시인은 어떤 음음음. 분인가요? 예. 제가 나온 학교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4년 후배거든요. 근데 그 지체장애인이자 시각장애인이에요. 그 91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가지고 인제 한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있었는데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인제 이 신체의 반은 이렇게 회복이 안 되었고요. 또 시력이 안 돌아와 가지고요. 그만 그 눈이 먼 상태에서 특수 컴퓨터 자판을 익혀서 시를 인제 쓰는데 정말, 정말 열정적으로 맹렬히 시를 써서 시집을 2번 냈죠. 그런데 이 시들이 아마 이 세상을 환하게 볼 때의 시하고 그렇게 앞을 못 보게 된 상태에서 쓴 시하고는 꽤 차이가 나긴 하지만 편편의 시가 다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마침 또 이 기회에 정상현의 시집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승화 선생님하고 정상현 씨는 중앙대학교 문해창작학과 시절에 선후배 사이셨던 예,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아끼는 아 후배였어요. 그러셨군요. 네네. 제가 예. 인제 시작하면서 먼저 그 정상현 시인의 시 음. 피라는 시를 낭송을 해 봤는데요. 그럼 네네. 먼저 이 시를 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음. 제가 인제 상인한테 사과를 깎다가 이제 과도를 잘못 따라서 인제 피를 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본인의 경험인지 그냥 상상한 것인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연필을 깎다가도 또 과일을 깎다가도 이렇게 조금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인제 붉고 따뜻한 피가 흘러내리는 썩은 사과 같은 내 몸에 피가 돌고 있는 생명체임을 확실하게 인지한다는 거죠. 피를 보고 오히려 '야 내가 살아 있구나. 어? 내가 살아 숨쉬는 존재로구나.'라는 것을 그 피를 보고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피보다 진한 지금 이곳에서의 생생한 목숨이라는 구절은 자신의 시각이 오히려 인제 이렇게 예 아프고 나서 몸을 다치고 나서 어 시각이 교정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매끈한 사과를 구하는이라는 표현도 재미있고요. 인제 사과한테 "내가 널 잘못 다뤄서 이런 거야." 하면서 사과하고 또 나한테도 사과하고 사람들한테도 사과하고 싶고 만약에 과일을 깎아 주기로 했다면 그 과일에 그런 거 묻으면 안 되니깐요. 그래서 인제 어 '내 자신 이런 상태로나마 살아 있는 게 대단한 게 아닌가. 내 몸에 피가 돌고 있고 어 나는 목숨을 갖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니까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는 그런 주제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시인의 네. 따뜻한 마음도 들어있는 그런 시이기도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중앙대 문창과 재학 시절에 정상현 음. 시인은 어떤 청년이었어요? 어 아주 외향적이에요, 이 녀석이. 친구도 많고 다른 후배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처음으로 시 동아리 자기를 만든 것도 상현이었습니다. 뭐 평소에 술도 잘 마시고 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유쾌하고 씩씩하고 음. 그런 후배였어요. 네. 예. 그 음. 재학 시절에도 굉장히 촉망받는 그런 후배였던 것 같아요. 물론이죠. 네. 이 녀석 정말 신춘문예 당선될 거야. 제가 미처 의심치 음. 않았고요. 그런데 인제 80 년대 말이어서 좀 저항적인 시를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인제 또 막 인제 문민정부가 들어서니까 희망에 차서 희망의 노래도 많이 불렀고요.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그런 시를 썼었죠. 그리고 재학 중에 군대를 잘 갔다 와서 또 졸업도 하고 취직도 해서 음 이 녀석이 인제 정말 한 명 사회인으로 시인으로서 앞으로 '쑥쑥 뻗어나가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만 비가 많이 오는 날 빗길에 이제 우산 쓰고 이렇게 길 건너다가 그만 차에 치여 가지고 그만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던 거죠. 네. 상당히 아름다운 청년이었네요. 맞습니다. 네네. 네 네.
그러니까 불의의 교통사고로 이제 시력을 잃는 그런 큰 아픔을 음, 겪으셨는데 하지만은 이렇게 절망에 주저하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 이제 음,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펜을 음. 들었는데 그 고통의 시간을 시편들로 엮어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예, 그 예. 정상현 시인의 시를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은 어떤 예. 시들이 있을까요? 뭐, 그, 어, 깡통이라는 시가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시예요. 또 음. 하나는 마음의 지옥에서 피우는 꽃, 첫 시집의 제목이 된 이 시들을 비롯해서 뭐, 참 그야말로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용기를 주는, 일깨우는, 뭐 어둠을 바라보다 느릿느릿 가다 뭐 이런저런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이 세상의 장애인들 중에는 선천적인 장애인이 있고 후천적인 장애인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깡통이라는 시는 제가 보니까 후천적인 자기 같은 장애인을 다룬 시 같아요. 이 우리 길 가다가 깡통 발견하면 이 발로 뻥 차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가 짧은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음, 깡통, 깡통 하나 길바닥에 놓여 있다. 한번 차보아라. 깡통이 어디 차인다고 깡통이 아니더냐? 네가 힘주어 차면 깡통도 더욱 힘주어 깡통이다. 쭈그러지고 밟혀도 멀쩡한 깡통 하나 길바닥에 단단하게 놓여 있다. 이런 시인데 그 어, 내가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상태가 되었지만 날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 발로 뻥 차거나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응? 네. 우리도 다 한 사람이잖아.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인권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예, 뭐 길 가다가 본 깡통처럼 그런 식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상당히 어떤 그 의지적인 주제가 담겨 있는 시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상당히 의지가 강하신 분 같아요. 맞아요. 그 네. 예. 컴퓨터 자판기를 음. 우리가 쓰는 컴퓨터 자판기랑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쓰는 거랑 달라요. 뭐가 네네.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눈이 먼 상태로 익혀가지고 톡톡톡톡 이렇게 쳐가지고 그 작업을 해서 음. 음, 몇백 편의 시를 썼으니까요. 네. 예, 예.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네. 그 시집이 이 제목이 사라진 음, 나라를 꿈꾸다라는 시집이 있어요. 그 네, 맞습니다. 시인의 어떤 고통스러웠던 현실과 또 그 속에서도 희망을 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집인데 이 시집에 음, 대해서도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릴 때 못 모르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이랑 놀 때를 생각해서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면 그때는 온 천지가 내 거였는데 음. 사라진 나라, 응? 앞을 못 보게 되어가지고 그렇지만 그 사라진 나라를 내가 마음으로 상상으로 복원해낼 거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응? 사라진 나라를 내가 마음속으로는 다 재생해낼 수 있어. 네. 뭔가 이렇게 다시금 복원해낼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시예요. 그런데 그 오히려 이제 철모르던 대학 시절에 썼던 것보다 더 이렇게 이제 그 본인이 장애를 갖게 되면서 더 시가 진지해지고 침착해지고 음. 또 세상을 보는 눈도 더 뭐 지혜로워졌다고 해야 될까? 그 어떤 날관의 경지에 이르고 그렇게 정말 제가 깜짝 놀랐죠. 시가 이렇게 심오해지고 있구나. 오히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네. 그러면은 사라진 나라를 꿈꾸다가 두 번째 시집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첫 네네. 번째 시집이 마음의 지옥에서 피우는 꽃이라는 그 시집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목이 참 뭐라 그럴까? 아프지, 아파. 강렬해요. 네. 예, 예. 강렬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첫 시집에는 그럼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 시들이 있을까요? 주로 이제 그 시대 상황을 상당히 아파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그냥, 주눅 들어서 있으면 안 돼.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식용으로 막 개도 잡아먹고 복날 되면 그랬었는데, 네네. 이제, 도살장을 지나면서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풀 주고 있으면 안 돼. 여기서 탈출해야 돼. 이런 내용이에요. 네. 어, 그냥 얌전하게 그냥 먹는 거 주면 먹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네. 여기서 다른 세상으로 빨리 나가야 돼. 힘을 내, 용기를 내. 이런 내용으로 주로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앞을 못 보는 상태가 되고 나서부터는 뭐라 그럴까? 이 세상을 그냥 막 무조건 저항하고 그런 식이 아니라 서로 돕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런 세상이 되면 참 좋겠구나. 그런데 되게 시들이 슬퍼요. 네. 아파요. 그래서 아우 이 녀석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런 시를 읽으면. 네. 네. 그 우리 정상현 시인의 시가 많이 궁금해요. 음, 혹시 시집 어, 중에서 한 음. 편을 좀 우리 저 선생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또 어떤 한번 시를 좀 드릴게요. 읽어주실까요? 네. 제목이 미쳐버릴 것 같은 이란 시가 음. 있어요. 미쳐버릴 것 같은. 네네. 오죽 답답했으면 그죠? 네네. 한 거의 뭐 30년 동안 환한 세상을 보며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앞을 못 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겠습니까? 자,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어제 일을 생생히 기억한다. 나는 군대 쪽 내 군번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나는 눈 감고도 집으로 잘 찾아간다. 정말 단 하루만 미쳐버렸으면 좋겠어. 멀쩡한 정신으로 저 캄캄한 어둠 속을 걸어 어떻게 여기까지. 이런 시예요. 음? 야, 정말 이제 졸지에 어둠의 세계에 빠져서 눈앞이 암흑이 되고 말았을 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심정에 사로잡혔을 거라고요. 네. 그런데 숱한 과거지사가 자꾸만 생각나서 괴롭지만 오히려 그런 절망을 딛고 희망의 세계로 내가 나갈 거야. 비관적인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있진 않을 거야. 라는 의지가 느껴져요. 이 시간이 지나면 또 내가 희망을 열어나갈 거야. 이렇게 각오하고 다짐하고 그런 내용을 시더라고요. 지금 미쳐버릴 것 같지만 여기서 그냥 미쳐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 시예요. 네. 네네. 시가 구절구절이 뭔가 꿈틀거리는 생명력 같이 느껴지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우리 맞습니다. 선생님이 네. 낭송을 해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예. 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이제 중앙대학교 문해창작학과의 두 분의 인연은 문단에서도 매우 각별하고 또 애틋하다고 들었습니다. 뭐 아픈 손가락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특별한 사연이 있을까요? 이제 이 녀석이 그렇게 이제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는 저한테 심심할 때마다 전화하는 거예요. 사흘 돌리고 전화를 해가지고 뭐 놀러 오라 그러고,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아우 바빠 죽겠는데 꼭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 잡아서 갔죠. 그런데 얘가 이제 아파트 1층에 살았는데 공터에 나를 데리고 가더니만 목발을 짚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더니만 목발을 휙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선 형, 나 걷는 연습 했어. 나 잘 걸어 하면서 한 10m 정도를 갔다가 그야말로 비틀비틀 막 넘어질 듯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 정말 막 달려가서 제가 껴안고 엉엉 울었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목발 짚지 않고 걷는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2살이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니? 너 정말 장하다. 상현아 정말 대단해 하면서 그랬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런 현실을 나름 타개해 나가려고 두 발로 걷게 된 상태가 되었다는 자신을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어서 각고의 훈련했고 그걸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배지만 존경합니다. 이 녀석. 예.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정상현 시인이 사고를 당하기 전 앞이 보일 때 썼던 시들과 사고 이후 어둠 속에서 예. 쓴 시들을
이렇게 쓴 시들을 모두 지켜보는 어떤 증인이라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네네. 사고 전과 후의 시를 좀 비교를 좀 해 주신다면. 음. 그래요. 그전의 시는 희망의 메시지도 좀 막연해요. 뭐 "잘 될 수 있을 거야." 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뭐 그 정도였는데, 이제 본인이 큰 이제 그 불행을 짐지고 살아가면서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도 참 많아. 응? 그런 재활 치료도 받고 뭐 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 삶이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것일수록 더 내가 넓은 가슴으로 껴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고, 내가 장애가 없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장애인들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이제 그야말로 동병상련,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참 많구나라는 걸 알고 느끼고 깨닫고 나서의 시는 정말 심오해졌어요. 그래서 그의 시는 아마, 글쎄요, 지금 이 시대에 나오는 어떤 시집보다도 더 우리한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시일 겁니다. 네. 그 우리 정상현 시인의 작품 속에는 음. 가족, 특히 어머니에 향한 애틋함이 담겨 있다고 음음. 들었습니다. 아마 네네. 시인에게 가족은 예. 문학적으로도 또 삶을 지탱하는 등대이지 않았을까라는 음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에는 가족에 대한 관한 음. 시를 추천을 해 주셔서 제가 네. 한번 낭송을 해 볼까 합니다. 아버지의 네. 집이라는 시예요. 네, 네. 낭송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집. 정상현. 아버지는 오늘 중에 돌아오실 것이다. 해가 지기 전에 대문을 두드리실 것이다. 우리들을 불러앉히고 자상하게 이야기를 하실 것이다. 곁에서 오랜만에 미소를 지으신 어머니의 손을 잡으시며 당신 참 고생이 많았어. 이제 돌아왔으니 마음을 풀구려. 아버지는 우리의 등을 다독이며 말씀하실 게다. 이젠 너희들도 이 아버지를 믿어라. 믿고 열심히 공부만 하거라. 너희들한테 내 못할 일 했구나. 아들아, 너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꾸나. 애비도 가슴을 다 열었으니. 그러면서 아버지는 어깨를 펴고 가슴을 열어 보이실 게다. 반쪽을 허물어내린 산등성이 찢긴 천막으로 겨우 바람을 막고 문고리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몸부림치며 아버지 쇠사슬로 몸을 칭칭 동여매고 죽어도 빼앗길 수 없는 아버지의 집. 봄이 오기 전에 아버지는 그 움막 속에 누워 또 몸이 아프고 머리맡에 앉아 아버지의 식은 바닥을 다듬으며 우리들은 네, 선생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음. 시였습니다. 이 시는 어떤 시일까요? 예. 저는 인제 상현이 아버님, 어머님 여러 번 뵀었거든요. 집에 또 자주 놀러도 가고 했으니깐. 근데 아이고, 인제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뒀는데 멀쩡한 그 아들이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되니까 정말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이 아버지의 고생, 나를 지켜보는 아버지가 얼마나 그렇게 힘들어 하셨을까를 이 녀석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오늘 중에 돌아오실 것이다로 시작을 해서 죽어도 빼앗길 수 없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머니는 집 안에서 이제 음식을 장만하고 뭐 청소도 하고 그러셨지만 아버지는 바깥에서 세파에 시달리면서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고생을 다 해 오셨다고요. 근데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고생을 하셨는데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 그 아버지를 보는 그 애틋한 뭔가 그 슬픔, 연민의 정 그런 것이 담겨 있는 시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야, 이런 시야말로 정말 우리 옆에서 우리한테 위안을 주고 또 요즘 뭐 가족 해체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데 이런 시들이야말로 이 가족 간 이제 상호 간의 어떤 건이 다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좋은 시로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어, 우리 정상현 시인이 청년 시절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청년이었고 마음이 따뜻하고 활발한 그런 청년이었잖아요. 네, 그러니 본인의 지금 상황이 또 이렇게 부모님들에게는 얼마나 또 죄스러운 맞습니다. 마음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맞습니다. 쓴 네,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는 이제 정상현 시인이 후배시고 예, 또 그래서 음, 시인에게 음, 닥쳐온 불행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셨고 또 음, 그래서 정상현 시인의 시를 직접 소개하시고 그의 음, 문학적 성취를 세상에 알리는데 또 앞장서 오신 걸로 아는데요. 이 네네. 시간에 우리 음, 정상현 시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이고. 상현이가 라디오 자주 듣거든요. 꼭 들으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상현아, 기운 내. 어? 시가 있어서 네가 지금까지 지탱해 왔잖아. 응? 세 번째 시집 준비하자. 너는 쓰기만 해. 어? 내가 띄어쓰기 맞춤법 다 고쳐 주고 출판사 알아볼게. 열심히 시 쓰자. 상현아, 힘내. 그 두 분 다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인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두 분의 우정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가 있는 클래식 방송이다 보니까 음. 끝으로 그 클래식 한 곡을 선곡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네네. 예, 예. 그, 제가 파바로티를 참 좋아하는데, 그대의 찬손이라는 그 오페라에 나왔던 곡이 있는데, 혹시 다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그대의 찬송 준비를 해드리고요. 네, 오늘 우리 정상현 시인에 대해서 후배이기도 하지만 음, 늘, 또 옆에서 힘을 예, 주시는 분이 우리 또 선생님이 아니실까 싶어요. 예, 오늘 또 우리 정상현 시인의 소개를 해주신 우리 음, 이승아 시인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우리 또 이승아 예, 시인의 시로 또 한번 음, 저희가 인사를 드리고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he gelida mania, se la lasci riscaldar, cercare che giova al buio non si trova. Ma per fortuna la notte dura, e qui la luna l'abbiamo vicina. Aspetti, signorina, le dirò con due parole, chi sono, chi sono.
Chi sono? Chi sono? Sono un poeta. Che cosa faccio? Scrivo e come vivo? Vivo. In povertà mia lieta, cielo da grada, Signore. Prima digni d'amore, per sogni eterni, e per castelli d'aria. L'anima tutti i gioielli, due lagrime di occhi belli. D'entrare con voi pur'ora ed i miei sogni usati, ed i miei sogni miei, tosto si mai la fure non m'addora. Poiché m'ha preso stanza, parlate chi siete, vi piaccia 네, 오늘 정상현 시인을 소개해 주셨던 우리 이승아 선생님께서 선곡해 주신 그대의 찬손, 파바로티의 목소리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